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 인농 현상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읍면 지역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고 대하면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산 읍면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농촌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 및 농촌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 리모델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이라는 힐링과 웰빙을 합성한 힐빙 시대로의 흐름에 발맞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특색 넘치는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 교육, 음식, 체험의 복합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정주와 관광객의 방문 유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산재되어 있는 근대문화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상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더 발휘가 될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더욱 큰 사업의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주민 필요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 참여는 물론이고 호응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개정면 발산리 일원은 최호 장군의 혼이 담긴 전통문화센터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각 선정지에는 권역센터, 체육공원, 행복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발산권역, 인피면, 성산면 소재지, 옥산면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대하면이 2016년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 서수, 납포면 등도 2017년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향후 매해 1개의 읍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속적인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손을 잡고 전주역 개편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28일 전주 역사의 전면 개선과 함께 세계 전통문화 엑스포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낡은 전주 역사를 전면 개선하고 세계 전통 문화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8일 시청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 및 각 지자체 시장군수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 1차 회의를 갖고 전주역 개편 및 세계문화 엑스포 유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981년 신축된 전주역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14년 233만 명에서 지난해 255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급증했지만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전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주시가 국제 슬로시티 확대 인증 및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인정받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 생활 양식과 잘 어우러진 문화중심 도시인 전주에서 세계전통 문화 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이라며 이에 걸맞게 문화재급 한옥으로 전면 신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 복분자주가 28일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중국의 유명 백화점과 마트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복분자주가 중국 대륙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는 28일 중국 천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성 T&D 수입업체에 복분자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출 규모는 5천만 원 상당의 복분자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천진시 유명 백화점과 마트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 송만회 대표이사는 이번 중국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 복분자주의 위상이 중국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우정 고창 군수는 중국 고급 시장을 중심으로 고창 농특산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이 민생경제협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조달시장의 위장 제조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 제조업체들의 인증 및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조달청이 사태 진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지난달 26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과 공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구매한 물품을 대상으로 입찰 등록, 계약이행 등 조달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계약의 적합성 여부 및 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약 30만 곳으로 추정되는 조달업체들의 계약 이행 실태를 전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추진되게 됩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린 민생경제 원탁회의 협업토론회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 제조업체 활동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각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익산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익산시의회와 농민단체 관계자, 수매 농협 조합장들이 만나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계획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익산시의회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익산시 관내 벼수매농협 조합장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도는 시범사업 첫 해로 익산시는 8월부터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3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희망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3헥타르 미만의 벼 재배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었던 보령호가 수질 2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생태보건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로 경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증진, 주민소득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인물로만 가득 차 죽음의 땅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이 다시금 생명이 숨쉬는 바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충청남도는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보건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생태보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1단계에서는 도내 다친하구를 대상으로 279개 방조제 가운데 담수호우 미존재 또는 하천 미연결지를 1차적으로 제외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담수호 수질 및 해역종의 다양성, 담수화 기간, 방조제 인근 어업활동 감소 여부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주민 호응도를 집중 평가했습니다. 이에 보령 5,000면과 천북면을 연결하는 수면 면적 582만 제곱미터의 방조제 길이 1,082m의 인공하구호인 보령호가 지난 1997년 최종 물막이 이후 수질 악화에 따른 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탓에 역간척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단히 축사를 비롯한 각종 오염원이 보령호 인근 홍성과 보령의 질비해 보령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6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해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갯벌 면적은 급격히 감소했고 어족 자원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보령호가 역간척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령호의 배수 관문을 완전 개방해 해수 순환 재개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갯벌 복원, 어류 및 조류 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재생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배수관문이 개방되면서 해수가 정상 순환될 경우 보령호의 수질은 2등급까지 회복세를 탈 전망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 동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2016 세계 청년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아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광주시장은 세계 청년 축제가 청년들이 성장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2016년 세계 청년 축제의 막이 28일 올랐습니다. 지난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로 열린 세계 청년 축제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아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집니다. 올해는 청년은 영웅이다라는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원에서 6개 영역 40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개막일인 28일에는 청년이 열어주는 시민결혼식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청년 부부 한 쌍에게 결혼식을 열어주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광주를 처음 방문한 재외동포 청년들이 전통문화관, 발산마을,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마을, 비엔날레 일대, 1913 송정역 시장 등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찾아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